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빈 앤더슨, 티아고 마네, 살라, 조타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리버풀 부상 없이 풀 스쿼드로 이번 경기 임합니다. 뭐 풀 스쿼드다 보니까 결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예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된 선수들. 오리기, 미나미노, 하비엘리안 뭐 이런 선수들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평가를 뭐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뭐 좋은 스쿼드, 좋은 최상의 스쿼드로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중거리를 찼는데 약간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거든요. 아, 리버풀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조금 아쉬운 전반 초반입니다. 지난 전반기 맞대결에 이어서 또 마팁에 맞고 예, 굴절이 돼서 들어간 데브라이너의 득점이네요. 들어갑니다. 디어그 좋다. 빠르게 리버풀 동점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티아고의 한 차례 롱패스였고요. 정말 클래스 높은 롱패스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리버풀이 잘 연계를 해 나가면서 네, 조타의 컷백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놀드의 컷백, 조타의 마무리. 조타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득점은. 자, 제주스의 득점이 들어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제주스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가 갑자기 잘 돌아뛰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은 2대1로 시티가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잘하네요. 맨체스터 시티 진짜 너무 잘하는 팀이고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킥을 정확하게 잘 찹니다. 그러니까 그냥 킥을 잘 차는 선수가 있는데 맨시티는 그것보다 이상으로 모든 선수들이 킥을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패스 하나하나가 정말 위력적으로 리버풀의 공간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공격수들까지 1차적인 압박, 센터백들이라든지 양풀백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 반대로 리버풀은 그 한창 때 리버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리버풀이 좀 소극적으로 이번 경기를 전반전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센터백들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공격수들이 압박을 하기보다는 미드필더 뭐 티아고라든지 핸더슨이 뛰어 올라와서 압박을 해주는 형식으로 전반전 압박이 1차적인 압박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동안 리버풀의 정말 작정하고 붙어보자 하고 했던 경기들의 압박 강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경기 원정이기도 하고 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벤피카전의 템포가 빨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한 것인지 좀 전반전에는 의도적으로 좀 압박을 안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좀 체력을 아껴주는 모습을 이번 경기 보여주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결국에는 시티가 자유롭게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개를 했고 주도를 하면서 세트피스에서 한 방 또 초반에 리버풀의 빌드업 실수를 좀 이용하면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시티가 압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포메이션 상으로는 4-3-3으로 보이는데 데브라이너가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오늘 경기 위치하면서 수비시에 4-4-2로 투톱이 센터백을 압박하고 양 윙어 포든이랑 제주스가
이제 양 풀백을 압박을 하고 또 이제 뭐 로드리와 실바가 허리라인 구축하면서 특히 이제 실바가 파비뉴에 대한 견제를 네, 잘 하고 있고 또 칸셀로라든지 워커 이런 선수들이 양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을 좀 잘 압박을 해내면서 리버풀의 전개를 쉽지 않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1차적인 빌드업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반다이크도 한 몇 차례 실수 있었고 알리송도 조금 네, 큰 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의 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중력 부분에서도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스의 득점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가 빡 하고 들어가면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었죠. 물론 그 당시 장면에는 칸셀로의 정말 정확한 킥도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리버풀이 후반전에 어떤 경기력 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한 골 차이라는 것이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긴장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교체 카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리버풀은 조타가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아쉬운 편이고 뭐 살라는 여전히 폼이 안 올라오고 있으며 마네는 조금 간결하게 플레이를 해주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전방의 쓰리톱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루이스 디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피르미누를 빠르게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루이스 디아스 교체 투입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조타가 너무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압박을 제대로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조타를 빼고 마네를 중앙 공격수로 넣어서 루이스 디아스를 왼쪽 윙어로 좀 투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플랜이 됐든 선수의 교체가 됐든 리버풀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맨체스터 시티한테 뭐 쌈 싸먹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양 팀이 후반전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체력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양 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쳤고 시티도 사실은 ATM 상대로 뭐 계속 주도는 하긴 했습니다만 한 70분대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승리를 거두었었거든요. 1대0 승리를. 또 그런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고 또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후반전에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추세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주중에 벤피카 상대로 정말 빠른 템포의 경기 치르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히 배분을 해서 후반전에 또 플랜을 짜서 경기에 임해야겠죠. 물론 리버풀은 전반전에는 좀 비교적 덜 뛰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리버풀이 경기를 후반전을 잘 치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후반전 또 양팀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네! 사디오 마네! 반다이크의 롱패스 살라에게 아놀드에게 정확하게 갔고 핸더슨이 받아서 살라가 공 잡고 여지없이 바로 마네에게 공간 패스를 잘 줬고 살라가 뭐 결국에는 또 한 건 해주네요. 어쨌든 또 마네도 득점을 또 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양팀이 나란히 1점 나눠 가지면서 시티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에는 전반기 맞대결처럼 2대2로 끝이 나면서 참 이 리그 우승 레이스가 계속해서 시티의 우세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승부가 의미하는 것은 꽤 크죠. 일단 리버풀이 이제는 자력 우승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시티가 남은 일정에서 좀 미끄러져 주길 바라야 되는데 글쎄요. 시티에 비해서 리버풀의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일단 4월에만 머지사이드 더비, 노스웨스트 더비, 그리고 토트넘전까지 있죠.
다음 달에 토트넘전, 다음 달인가 뭐 아무튼 토트넘전도 있고, 또 이제 뉴캐슬, 뭐 울버햄튼 이런 팀들 상대로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버풀이 조금은 더 타이트하다. 그에 반해서 맨체스터 시티는 뭐 없죠. 예, 그냥 뭐 되게 쉬운 좀 비교적 중하위권 팀들, 뭐 높아봐야 중위권 팀들 정도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좀 뭐 이렇다 할 일정은 없기 때문에 시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뭐 리버풀의 자력 우승 가능성은 이제 0이다. 시티가 한번 미끄러주지 않는 이상은, 네, 자력 우승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전은 리버풀이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선수 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좀 더 티아고 알칸타라가 후방 빌드업에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파비뉴 혼자서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1차적인 시티의 압박에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고, 또 이것이 나름 좀 효과를 봤습니다. 좀 더 리버풀이 주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봤지만, 후반 초반에 동점골 만들어낸 거 이외에는 결과적으로는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시티는 후반전에 득점이 없었죠. 역시나 뭐 시티가 좀 더 일찍 지친 듯한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데브라이너 오늘 정말 많이 뛰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또 그런 돌파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참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 뭐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있거든요.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데브라이너가 참 좋은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은 후반전에 시티는 뭐 변화를 크게 가져가진 않았었고요. 리버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가져갔었고 해서 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시티와 리버풀 경기는 각각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좀 더 라이벌리가 생겼죠. 왜냐면은 이 두 감독은 원래도 이제 명장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대여 클라시커 하던 감독들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붙을 때마다 되게 치열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이번 경기처럼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이 있다거나 혹은 양 팀이 모두 뭔가 좀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나서 이 경기를 치렀을 때 후반전에 좀 많이 퍼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의 긴장감에 비해서 후반전에는 너무 일찍 선수들이 지치고 퍼지니까 비교적 좀 덜하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이런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주중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특히 시티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왜 이 두 팀이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팀으로 군림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경기였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또 이번에 골도 많이 터져가지고, 또 4골 터졌죠. 많이 재미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 리버풀은 한 경기 한 경기 그래도 꾸준하게 맨시티를 바짝 1점 차 추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맨시티가 미끄러지길 바라면서. 근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열심히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추격하는 방법밖에 없겠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양 팀의 21-22 시즌은 무승부, 게다가 두 경기 다 2대2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또 빅경기가 다음 주말에 있죠. FA컵 4강, 그때 이제 웸블리에서도 펼쳐지니까 또 첼시전이랑 양상이 비슷해지는데, 아무튼 또 이제 그 경기에서 이번 시즌 리버풀과 첼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무승부가 아니라 이번 시즌 내에 누가 더 좋은 팀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리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힘드네요. 90분 내내 긴장을 했더니 힘들고, 첼시전 카라바오컵 결승 때도 120분 또 승부 차이까지 그때 11번까지 갔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떨면서 보느라 많이 진이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리버풀과 벤피카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은 이제 벤피카 원정 가서 치렀고 2차전은 리버풀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4월 14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런 좀 피로도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벤피카 경기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균이었습니다. 안녕.